네,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2022년 뮤리츠에서 발표된 Latent Running Latent Signal Trend Representations for Tensor Forecasting이라는 논문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 복차는 다음과 같고요. 네,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최근에 딥러닝 모델을 통한 시결 예측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인스트랜드 모델의 변정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두학습을 통해서 시계열 예측 및 분석 성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계열 데이터는 다양한 분석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고차원의 단일 레프레젠테이션을 사용을 하면 모델의 재사용성과 해석 가능성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계열 분야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단일 레프레젠테이션이랑 대결성과 추세를 나타내는 두 가지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 및 활용해서 결과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그널 트렌드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은 학습 과정에서 포차들이 서로 얽히지 않도록 반영하면 서로 독립적이어야 하고 입력 시퀀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LAST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연분 추론 이론을 기반으로 한다고 합니다. 또한 시그널과 트렌드의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을 따로 생성해서 처리하고 이 두 레프레젠테이션을 서로 독립적일 수 있도록 두 가지 제약 조건 하에서 비유사화를実現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가서 공원을 살펴보면 다른 것 같은데요. 연분 추론 및 정보 이동을 따르는 표현학습 및 비유사화 메커니즘을 설계했고 시그널 트렌드 레프레젠테이션을 분리해서 인코딩 및 인풋 리컨스트럭션을 따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현역지로 비주얼 인포메이션을 도입을 한 뒤에 상한 및 하한을 설정해서 레프레젠테이션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최소한의 정보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앞에서 언급한 변분 추론은 이제 직접 계산하기 어려운 후방 분포를 더 간단한 분포로 분사해서 추론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 후방 분포가 무엇이냐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의 파라미터 분포를 의미하는데요. 이 변분 추론 방법은 실제 후방 분포의 정확한 추정이 불가능하거나 빠른 계산이 필요할 때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식은 하단에 나온 것과 같고요. 여기서는 추론이 증거 하한을, 그러니까 ELBO를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분석하고, 이는 KL 디버전스를 최소화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프리 변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거는 만약에 아실 것 같으면 빠르게 넘어가자면, 프리 변환은 시계열 데이터를 주파수 조합으로 변환하는 방법으로서 추후 분석, 자동 제거, 압축 등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이 타임 도메인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타임 도메인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이제 차원이 바뀌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들어가면 본 논문이 발표되기 전까지의 시계열 렉싱 연구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언더스탠드 동물 구조가 주로 연구되었고요. 유연한 표현이 유효 분석 등 예측 작업의 성능 향상에 도움이 준다는 것이 입증되어서 표현학습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연한 표현이라고 하면 어,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제 다양한 태스크에 잘 적용될 수 있는 표현을 의견을 하고요. 어, 또한 예측의 시계열 분해기법을 활용하는 시도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토포머와 COSG가 그 예시인데, 오토포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세미나에서 알려드렸던 모델이기도 한데, 앱스 플링을 통해서 분해를 하고, 매니플레이션 메커니즘을 도입했습니다. COSG 같은 경우에도 시그널 트렌드로 분리를 해서 인코딩하고, 이제 콘트라스트 브랜딩을 도입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LASG는 지금까지의 연구들과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가집니다. 먼저 LASG는 시그널과 트렌드 레프레젠테이션 사이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비유사화 과정을 통해서 자동적인 분해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방금 추론과 미슈얼 인포메이션 계약 조건을 통해서 비트웍스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에버스 플링 기법으로 나누는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수행 기법과 다르게 더 정교한 분해 메커니즘을 사용해서 독립성을 보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트렌드 표현학습 프레임워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은 X, 표현은 Z, 출력은 Y로 주었을 때 X와 Y의 관계를 Z로 다음과 같이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앞에서 설명했던 변동 수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입력이 X일 때의 표현 Z의 분포를 분사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ELBO 로스를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가능도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논문에서는 복잡한 시간 패턴을 추출하기 위해서 시그널과 트렌드를 나눠서 처리하는데요. 그래서 X는 XS, XT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고 Y와 X도 마찬가지로 분리가 돼서 진행됩니다. 시그널 트렌드가 분해가 적용된 ELPO는 밑에 보이는 식과 같은데 프리디터, 리컨스트럭션, TL 디버전스 총 3개의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 3개의 부분 각각에 대해서 어, 앞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전체 LAST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A는 표현학습 과정인데요. 시그널과 트렌드를 나눠서 각 표현을 다른 시작화 방법을 사용해서 리컨스트럭션을 진행합니다. B는 프레딕터로 A에서 얻어진 표현을 사용해서 최종 예측을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레딕터 부분부터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레딕터 부분에 보면은 사진이 그대로 안 나왔는데 이전 슬라이드에 있는 프레딕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에서 B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각 구성 요소의 이제 권리와 특성을 결합시키기 위해서 시그널과 트렌드 레프레젠테이션은 각각 다른 과정을 거칩니다. 시그널의 경우에는 주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Fourier 변환을 적용합니다. 먼저 시그널 레프레젠테이션을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경한 후 뒤에 IDFT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인버스 DFT를 거쳐서 다시 시간 도메인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측 타겟과 동일한 시퀀스 기기를 가지도록 변환이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네, 트렌드 레퍼렌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 분석이 필요 없기 때문에 최종 예측을 위한 피드포드 네트워크에 입력하기 전에 차원을 동일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사전 피드포드 네트워크를 통과시켜줍니다. 그렇게 해서 동일한 차원의 최종 레퍼렌테이션이 생성이 되었으면 각각을 그러니까 어, 시그널 표현과 이제 트렌드 표현 각각을 피드포드 네트워크에 통과시켜서 최종 시그널 예측값과 최종 트렌드 예측값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예측값은 이제 단순 덧셈을 통해서 원본 시계열에 대한 최종 예측값을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면 다음 부분은 리컨스트럭션입니다. 위에 리컨스트럭션, 여기 화면상에 보이는 리컨스트럭션 하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원본 시계열 X의 값은 알지만 정해진 형태의 어, X 시그널과 X 트렌드의 값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X 시그널과 트렌드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시그널과 트렌드를 함께 처리해서 최적화하게 되면은 표현이 불필요하게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둘은 분리해서 따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리컨스트럭션 S를 분사해서 대체를 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첫 번째 항은 시즈널 오토콜레이션 코에피시언트 최적화 방법이고 두 번째 항은 트렌드를 추적하는 CORT 코에피시언트 방법이고 세 번째 항은 전체 인풋에 대한 NEC 로스 최적화 방식입니다. 이렇게 어, 그래서 이제 이때 시즈널과 트렌드의 특성을 고려해서 최적화에 각각 다른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부분을 보시면 오토코릴레이션 코에피시언트의 경우에는 시계열 데이터의 특정 시점과 이전 시점 사이 상관성을 측정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패턴을 표출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래서 주기성을 가진 시그널 패턴을 표출하는 데 적합하기 때문에 시그널 인풋 리컨스트럭션에 사용되는 거고요. 그리고 CORT 코에피시언트는
그 12월 데이터 간 전반적인 시간적 상관성을 추정하기 때문에 어, 데이터 포인트 간 일관된 방향성과 변동성을 측정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래서 트렌드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LBU의 마지막 부분은 KL 디버전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KL 디버전스는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는데요. 최적화 과정에서 후방 분포 PZ와 후방 분포가 PZ와 가까워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PZ는 표준 정기 분포로 설정되기 때문에 너무 가까워지게 되면은 표준 정기 분포에 가까워지면서 정보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그널과 트렌드 비유사 과정이 직접적으로 유도되고 있지 않고 아까 살펴봤던 이 컨셉션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어, 해결을 하고 있는데요.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유추얼 인포메이션 정규화형을 도입했습니다. 즉, 시그널과 트렌드 표현과 이제 주어 인풋 간 상호 동그랑을 증가시켜서 앞에서 언급되었던 정보 손실에 대한 우려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어, 시그널과 트렌드 표현 간 상호 정보량은 최소화하도록 유도해서 시그널과 트렌드 간 비유사화를 통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호 정보량을 추적하는 과정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나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본 논문에서는 우선 MR 시력화를 위한 상한 및 한 공식까지도 개선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MI 최적화를 위해서는 로어 바운드, 어퍼 바운드를 설정을 해야 하는데요.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로어 바운드를 높이는 방식으로 최적화가 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퍼 바운드가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최적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로어 바운드의 경우 해당된 기울기들을 가진 MIME를 개선한 새로운 방식을 제안을 하고 있고요. 또한 모델링이 어렵고 해석 가능성이 낮은 기존의 어퍼 바운드 추정 방식 또한 이제 개선된 버전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증명 부분은 어펜딕스에 추가되어 있지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서 이제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바로 실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으로는 다양한 주기를 가진 ETT, 전기, 확률, 메쉬 데이터, 그래서 총 4개의 데이터셋이 활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베이스라인으로는 최신 표현학습 기법 3가지, COST, TST백, TNC가 사용되었고, 엔티티엔드 예측 모델로는 BA, GRU, 오토포머, 인포머, PCM으로 4가지가 사용되었습니다. 모델을 구현할 때 MI 상한, 하한 추정에는 이제 2레이어 MLP가 사용이 되었고요. 나머지 네트워크에는 전부 FFM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밖에 세부 구현 디테일을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베이스, 다음에 소타 모델들과의 LAST 성능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유니베이트 세팅에서 진행된 실험이고요. 보시다시피 LAST가 거의 모든 세팅에서 최고의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퍼포머가 ETT 1시간 단위 데이터셋의 장기 예측 성능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에는 멀티레이트 세팅에 대한 실험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오토코머의 일부 장기 예측 세팅을 제외하고는 LAST가 모든 베이스라인들의 성능을 앞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결과를 정리를 해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LAST는 5개의 실제 데이터셋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개선했고, 최고의 표현학습 모델인 COST 대비해서 MS가 25.1%, MA가 22.1%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에듀케이트 모델인 오토포머 대비해서 MS가 22%, MA가 18.9%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ETT H1 데이터셋의 긴 예측 범위에서는 오토포머가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줬는데, 오토포머는 제가 이전에 발표했던 모델이기도 한데, 설계 목적부터가 장기 시계 예측에 특화된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트랜스포머를 사용하기도 하고, 이제 주기성 차게 최적화된 설계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 시계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결론적으로는 LAS는 기술성과 투자 패턴을 적응적으로 추출해서 복잡한 시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어블레이션 스터디도 진행을 했습니다. 각 메커니즘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 M1은 전체적인 표현 학습 프레임워크에 관한 것으로 시그널과 트렌드 각각을 제외한 특징, 그리고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제외한 특징을 실험했습니다. M2는 MI 추정 과정에 관한 것으로 로어 및 어퍼 바운드를 제외한 특징, 그리고 개선되기 이전 버전인 MIME를 한 공식으로 로어 바운드 공식으로 사용한 컨셉 등을 실험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결과를 보시면 결과적으로 모든 메커니즘이 예측 성능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렌드 구성 요소를 제외했을 때 성능 저하가 특히 컸고요. 해당된 기울기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MIME를 사용했을 때 성능 또한 불안정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LAST가 시그널과 트렌드의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을 효과적으로 분리해내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TSME를 활용해서 최적화를 진행했습니다. 비교본으로는 오토포머와 without decomposition이 사용되었습니다. without decomposition 같은 경우에는 표현 비유사화를 유도하는 두 가지 최적화 방법을 제외하고 실험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결과를 보시면 LAST는 시그널과 트렌드를 효과적으로 분리하고 있는 게 확인됩니다. 그러나 오토포머나 비유사화 과정을 제외한 without decomposition 결과를 보시면 그 표현이 제대로 분리가 되고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양한 입력 및 출력 비리에 따른 성능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LAST가 모든 설정에서 베이스라인의 성능을 앞서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LAST는 번호 정보를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패턴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넘어가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결론은 된 것 같습니다. 본 논문은 MI 제약을 통한 비유사와 방금 추론 프레임워크인 LAST를 제안합니다. 이 LAS는 전제 공간에서 시그널 트렌드 표현을 분리해서 직성능을 향상시키고 공범위한 실험을 통해서 표현을 성공적으로 분리하고 최첨단 성능 특성을 쓰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 분해를 어떻게 해요? 트렌드랑 시즈널 분해를? 트렌드랑 시그널 보면은 피드포 네트워크에 넣어서 이제 아까 보여줬던 리프렌덕션 로스대로 최적화를 진행. 지금 그 분해하는 과정이 여기 설명이 있나요? 어, 프리딕션 하는 사전에 과정만 있지 않아요? 사전에 분해를 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아마 피드포 네트워크로 초기 가중치를 그 초기 가중치로 예측을 진행을 하고 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오토콜리전 로스랑 디스턴스랑 슈왈트 코이피시언트로 각각을 추적하면서 찾아가는 식으로 진행가 됩니다. 그래서 분해를 먼저 사전에 진행하고 나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추적과 과정에서 분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프리딕터를 통해서? 어, 캐릭터 이전에 리컨스트럭션 부분을 통해서 근데 이 리컨스트럭션 과정에서 이 분해되는 대상이 시즈널하고 트렌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어떤 식으로 구분해서 정의하나요?
이렇게 추적화 과정에서, 어, 특정, 그, 로스에서 지금 오토코일레이션, 이렇게 두 가지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네, 리컨스트럭션 구성할 때. 네. 근데 왜 오토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쓰면 이게 시즈널한 특성을 반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시즌널의 경우에는 주기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전 시점들에서 보여줬던 패턴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해당 패턴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이전 시점과의 관계성을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모델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컨스트럭션뿐만 아니라 그 프랙처도 함께 최적화가 되기 때문에 프랙처에서 그 주파수를 나눠서 분석을 진행했었는데 그 주파수 분의 그 과정도 이제 주기성으로 분리가 되는 것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포트 코에피션트는요? 저게 왜 트렌드를 반영하는 거예요? 어, 그 시계열간의 이제 전반적인 생산성을 측정을 했는데, 이게 CORT 코에피션트가 방향성의 빈동성 측정에 이제 유용한 코에피션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추세 데이터의 경우에는 방향성과 빈동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런 그 코에피션트의 성격에 따라서 시즈널과 트렌드를 구분하도록 한 게 그 시계열 분해에서의 핵심적인 건가요? 이 논문에서? 어, 본문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중에 하나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거는 어떤 거예요? 이 그 부분을 지금 잘 따로, 캐치가 안 돼서 이 아이디어 자체가. 그렇게 프레젠테이션을 따로 그 코에피션트를 분리해서 음, 따로 레이턴트 FFC를 만든 다음에 이제 그 둘 사이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서로 공유하는 상호 동그랑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음. 학습을 진행을 그러니까 하고 그거는 알겠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일단은 그 둘이 어떤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의를 해줘야 되잖아요. 뭐에 의해서. 그걸 다르게 정의해 놓고 있는 게 요 로스에서 두 가지인 것 같고, 그럼 또 다른 데서 그걸 정의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서로 다른 특성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를? 그 서로 간의 상호작용성을 해소하기 위한 과정은 일단 그 두 가지가 정의가 돼야지 그 다음에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 어, 그 우리가 시즈널하고 트렌드로 분해하기로 했으면 그 두 개가 어떻게 성격이 다르고 이걸 위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분해하기 위한.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다양한 시도들과 뭐가 다른 특징을 이용해서 이렇게 분해하기 위한 각각의 성격을 규정했느냐. 그게 뭐냐는 거죠. 여기서는 일단 12번 페이지를 보면 어, 여기 프랙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그널과 트렌드를 단순 덧셈을 했을 때 이제 러인풋이 나오도록 이제 구성을 한 상태이고, 그리고 시그널을 분리를 할 때는 주기성을 반영을 해서 예측을 하도록 진행을 하고, 그 부분에서 일단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주기성을 반영을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코에피션트를 다르게 해서 분리한다는 점도
그렇고,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 특성을 따로 사전에 정의를 하고 진행한다는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존의 오토콜리전과, 오토포머의 신을 트렌드 분리한 것과 다른 점은, 이제 오토포머 같은 경우는 단순히 에버리지 쿨링으로 분해를 하지만, 이 방법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MI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적응적으로 분해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 프레딕터에서 지금 디스크리트 프리의 트랜스폼 이용해서 주기적인 특성을 반영하도록 분해했다는 게, 그러니까 시즈널의 특성을 정의했다는 거. 그리고 트렌드는 지금 뭐 특별한 게 없잖아요. 프리딕터에. 네, 그러니까 결국은 시즈널에서 DFT를 통해서 프리딕터 구성을 했다는 거. 그게 주기적인 특성을 거기서 반영했다는 키 포인트가 되나요? 네, 둘 사이를 구분하기 위한 키포인트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근데 논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공원에는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종 학생이 얘기한 그 중요한 공원이라는 부분도 이 문제의 정의가 그 분해를 어떻게 하는지가 선행적으로 정의가 돼야 의미가 연결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어떻게 분해를 했는지가 정해져야 상호 간에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처리할 필요 없게 독립적으로 구성하면 그럴 필요가 자체가 없는 거고 여기에서 정의된 방식 자체가 그 상호작용이 남아있는 상태로 저희가 듣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음, 저자들이야 본인들이 잘한 부분을 강조했겠지만 우리가 이 논문을 이해하는 차원에서는 왜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냐 이거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러냐를. 그걸 이해를 해야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 제거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그러가 완전하게 배제가 되면서 시즈널과 트렌드를 독립적으로 구성하는 게 가능해지겠구나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지금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까지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했어요. 음, 여전히 잘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혹시 다른 학생들 질문 있나요? 저 질문 있는데,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랑 비슷한데, A에 대해서 좀 정의가 되어 있나요, 지금? 아까, 로스 계산이었나? 그 X의 시즈널이랑 X랑 A라는 연산을 통해서 어떤 로스가 계산이 되는데 그 A가 정의가 안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16페이지요. 16페이지에 시즈널의 오토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계산을 해서 X에 대한 어떤 값과 시즈널에 나온 어떤 값을 빼서 이 로스를 아마 계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여기에 있는 게 아마 트렌드겠죠? 이거 A가 어떤 건지, 뭐 어떤 건가요?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어펜딕스 나와 있다라고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을, A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K가 아마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K 시점 뒤에 있는 값과 이제 예측 값과의, 평균 값과의 이제 차이를 모델링 하는 내용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냥 오토콜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어, 시간에 따른 관계성을 모델링 한다라고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져서, 여기가 여기에 대한 걸 좀 잘 이해할 수 있으면은 아마 트렌드, 여기서 시즌이랑 여기서 시즈널이 아마 해결이 되는 것 같고, 그 뒤에 있는, 16페이지. 여기에 있는, 여기서 트렌드 정보가 추출되는 것 같은데, 여기를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인코더랑 디코더는 뭘 써요? 어, 그냥, 피드포드 에펙트, 를 씁니다. 그 1층짜리를 쓰는 거예요. 시즈널 트렌드 다 동일하게? 네. 그래서 입력은 똑같이 전체 인풋 주소하고, 그 아웃풋만, 시즌을 아니면은 트렌드 이런 식으로 가고, 그, 최적화 과정에서 학습이 되었어요. 시각화에서 이 세 가지 비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29페이지에? 네. 첫 번째는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한 거예요? 첫 번째는 이 LAST 모델에서 음, 가르쳐 비유사 과정, 그러니까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최소화하는 과정을 이제 제외를 하고 진행하는 결과. 음, 이렇게 했을 때, 주 시즌과 트렌드의 레이트 별표들이 섞여서 나온다, 제대로 분리가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실험을 했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나요? 혹시 그 논문에서 주장하는 게 이제 트렌드랑 시즈널한 특징을 이제 좀 독립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깔려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기존 논문에서 나왔던 주장으로 기반으로 이렇게 나온 건지 아니면은 이 논문에서 기존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점이어가지고 이걸 극복한다고 좀 제안하는 방향으로 나온 건지가 좀 알고 싶은데 혹시 시즌과 중에 어떤 트렌드 느낌으로? 구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이미 있었던 내용이고, 오토포머와 바로 COSD에서도 시즌과 트렌드 분리를 해서 생긴 현상을 네, 네, 보여주는, 분리하는 건 예, 네. 알겠는데 이 논문에서 약간 독립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게 좀 더 관건인 주장, 뭐지? 공언처럼 보여 같은데 그 논문 잠깐 보니까 기존에 어떤 논문에서 이제 좀 독립적으로 봐야 한다는 필요성 같은 게 좀 언급된 부분이 잘 안 보여가지고 기존 연구 같은 게 혹시 연구에서 그냥 새롭게 주장한 내용인가 싶어서 그냥 질문 주셨습니다. 독립적으로 봐야 아, 된다는 그, 게. 보면서 언급하는 내용으로는, 두 레퍼런스형이 제대로 분리가 안 됐을 때는, 피처 인팅글먼트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제 얽혀서 학습이 제대로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근거 설명 같은 내용이 없었고, 그냥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의 약간 주장 같은 걸 보는 건데
알겠습니다. 어, 주장을 하고 있다면 공원으로 포함을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돼 있어서, 어, 잘 모르겠어요. 아까 어블레이션 그런 스터디에서, 기존의 다른 어, 연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던 다른 기존의 연구들을? 오토소머를 이제 보면서 이 논문에서도 이제 시스템과 트렌드는 구분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분리를 해서 특성을 따로 반영을 한 다음에 그 추후에 맞춰서 예측을 생성을 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한 그러니까 거를 본 적이 구분을 있어요. 하는 거는 좋은데, 구분되는 것과 구분된 특징이 독립적이라는 거는 또 다른 얘기니까, 독립적이어야 처리가 용이하다, 또는 특징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독립적이지가 않은 정보들이잖아요, 두 개가. 근데 어쨌든 독립적으로 만든 건데 얘가.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언급했던 사례들이 있는지, 또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지, 아니면 이 연구가 그런 최초의 사례고 시도인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죠. 어, 그거는 그와 관련된 논문들만 찾아본 적은 없는데 일단은 이렇게 어, 미션 인포메이션을 줄여야지 생문 현상이 된다고 언급하는 부분은 여기서 처음 본 거죠. 음, 네, 또 질문 있어요? 네, 그러면 발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오늘 두 명 발표 잘 들었고.